먼저 알몬드와 파리 파악한 정책은 어떻게 오라? 상추가 분규를 야기했다. 상추 분규, 상징 추출 분배 규제. 그리고 자 기타 학자들은 배분 정책하고 규제 정책하고 재배분을 다 얘기합니다. 얘기했고, 자 여기다가 로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정책을 추가시켰고, 두 번째 세리즈베리 규제 나옵니다. 자율 규제 정책을 추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리플라이하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규제 나오는데 이들은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나눠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더 플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학. 이 사람이 세 가지에다가 윤리 정책하고 자본화 정책을 추가시켜. 윤리 정책하고 또 하나 뭐 자본화 정책을 추가시켰다. 이건 여러분 외워야 돼. 이따 뭐 문제 풀다 보면 출제에 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좀 숙지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하나 풀어보자. 148페이지 문제 11번. 자, 하단에 로이가 알몬드 파일 아까 상추 분규 얘기했죠. 몇 번? 3번. 이게 정책 유형론 자체를 묻는 게 출제에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거 외에도 뭐 출제에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자. 특히 로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정책의 유형에 따라 행동이 다 이거냐? 어제 영어 시간이었어요? 어제 수업 안 했어요? 휴가? 그저께는 수업했고 그저께는 한국사 수업했고. 자 여기 보자. 지금 얘기한 로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자. 이 사람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정책의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야? 그렇죠. 정책의 독립 변수를 강조한 게야. 자, 이쪽에 리플라이의 프랭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정책의 유형에 따라 뭐가 바뀌냐? 정책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집행 과정.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책의 독립 변수를 강조한 인물 리플라이와 프랭클이 있다는 것 정도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위에 건 결정, 아래는 집행. 자, 그럼 알몬드 파일 꺼보자. 초처럼 뽑아가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환경에서부터 필요한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뽑아간다. 뽑아서 정부 안으로 들어가죠. 토익 기능 정리한 거고, 조세, 징집, 노용, 모급, 성금, 모금 다 지금 얘기한 추출 정책이 들어갑니다. 자, 분배 정책, 정책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배예요. 나눠주는 정책이 바로 뭐야? 분배죠. 재화나 서비스, 기회, 지위 등등을 나눠주는 정책. 그러니까 환경에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 산출기능이란 말이 나오죠. 그 산출기능과 밀접한 연관. 교육시설 확충, 학교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뭐, 댐 건설해주고, 옆에 댐 건설은 뭐야? 사회 간접 자원 건설이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 공원 만들어주고, 체육관 건립해주고, 국유지 불화 정책, 택지 공급, 각종 보조금 제공, 몽땅 다 분배 정책이야. 분배 정책은 여러분들, 이쪽은 도서관, 저쪽은 공원, 이쪽은 다리, 분산적 집행이란 말을 쓰는 거야. 또 분배 정책은 아까 보호종 같은 경우에 중앙 가서 보다 많은 보호종을 받기 위해서 서로 밖으로 다툼해야 하네. 하죠.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구유통 정치라 그래. 포크 바렐. 여기 보세요. 포크 바렐이란 말을 쓰거든. 근데 요거는 돼지고기 통이에요. 뭐다? 돼지고기 통이야. 자, 여기 보자. 1800년대, 1830년대 뭐부터 이제 그 후반기에 미국은 남부 지방이 몽땅 다 농장이야. 목화 무슨 밀집했던 농장지였거든. 그럼 농장지대에서 농장주들이 1년에 몇 번씩 연회를 베풀어.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 걔들끼리 뭐 한다 그래. 술 처먹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가끔 TV에 나오지. 그럼 그때마다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돼지를 잡을 때 좋지 않은 부위는 별도로 남겼다 소금을 쳐서 절여놨어. 그리고 그걸 통에 집어넣고 노예들 동기부여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끓여서 나눠줬다고. 그럼 노예들이 이걸 먹기 위해 서로 밖으로 다툼해야 안 해? 하죠. 그걸 빗대어서 만든 게 포크 바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 학자들이 번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라 먹기식 이런 것들은 맞겠지만은 나눠 먹기는 서로 담합하는 거 아니야. 그 나눠 먹기란 말은 선생님 별로 좋은 표현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야인 아니야. 강인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난 야인이야. 연구를 막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구하는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걸 나눠 먹기를 안 바꿔놓고 있어요. 나눠 먹기는 오히려 여러분들 뭐야 담합이지. 로그롤링이지. 어? 그래서 그 밑에 담합이란 말이 나와. 담합에다가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워낙은 담합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뭐 위에다 대응했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담합도 발생하죠. 로그롤링. 여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여기 박 의원이 있고 김 의원이 있고 최 의원이 있다. 도서관 건립이 있고 공원 건립이 있고 박물관 건립. 근데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다 도서관 건립하고 싶어. 근데 얘네들이 반대. 김 의원은 여기 공원 건립. 근데 얘네들이 반대. 최 의원은 마찬가지야. 박물관 건립 반대. 근데 과반수 득표에 따른다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떠한 대안도 통과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둘이 로그롤링 통나무 굴린다 담합합니다. 뭐라 그러냐? 박이 김한테 야 김의원 우리 지역에 도서관 건립 찬성해줘. 그럼 네가 원하는 공원을 내가 찬성해줄게. 그럼 그게 3분의 2, 3분의 2 통과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 담합도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합행위가 발생한다.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 정책을 집행할 때 생각해보자. 도서관 건립한다 반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수능의 확보가 용이한 거야. 그럼 정책 집행이 수능의 확보가 용이한다는 것은 여기 보자. 집행에 있어서 실패할 개연성이 거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절차를 정해놓고 미리 절차를 딱 정해놓고 집행회가 용이하지가 않아. 용이하겠죠. 어떠한 정책보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막 정하다 보니까 규제는 집행 도중에 실패할 개연수가 많아져. 근데 이건 어떠한 정책보다 수능 확보가 용이하다 보니까 이미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가장 잘 돼. 이런 걸 뭐라 하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루틴화의 확립, SOP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배 정책은 각 사업별로 철의 상각이 많이 구성됩니다. 한번 보자. 뭐 교육사업 전개한다 그러면 교육사업 자체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익집단, 그 다음에 정부관료, 국회 상임위원들이 철의 상각 구성해가지고 그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서로 담합도 많이 한다고. 이건 외워두세요. 어떠한 정책보다 철의 상각. 철의 상각은 세 집단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부 고위관료, 그 다음에 기업체. 이 세 집단의 견관 결합망을 얘기해. 왜? 기업체가 돈 매겨 안 매겨? 매기는 거예요. 아, 공원 건립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건설업자가 어떡합니까? 국회 상임위원하고 여러분들 건설부 고위 관료 자체를 여러분들 돈으로 매수해야 하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견관 결합망이 만들어진다고. 그 결합망을 철의 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나중에 또 배울게요. 철의 상각이 구성된다. 선심성 사업이 등장할 개연성이 거의 안 커요. 그겠죠, 여러분들. 왜 도서관 건립해주고 뭐 임기 말에 막 건립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총선에서 유리하잖아. 유리하죠. 자, 분배 정책은 현재 보자. 요쪽 창원시에다가 도서관 건립을 했어. 근데 요쪽에 여러분들 근처에 뭐가 있냐? 자, 창현, 여기 이제 창원시, 여기가 이제
창명군이라고 가정해보자. 창명군에는 건립을 안 했어. 그럼 플러스 제로야,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제로 제로 마이너스가 아니지. 이쪽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뺏기는 게 아니잖아. 안 했을 뿐이지. 안 간 거지.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되면 합하면 0이 되지만 플러스 제로니까 합하면 플러스지 제로가 안 되지. 이런 걸 비영합 게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non 제로섬 게임, 비영합 게임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한 거로 간주하고 규제 정책. 규제는 여러분들 통제를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얘기하죠. 형벌 의무의 부과 면허 인가 허가 모두 다 규제 정책에 들어가겠죠. 규제와 동시에 수혜자하고 피해자가 결정되겠고 이해관계가 정면 배치가 되고 갈등도 크겠죠. 자, 그 밑줄 집행자 재량에 의하여 규제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써요. 선생님, 집행자 재량에 의하여 규제의 강약 조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인허가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 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인가 허가를 늦추기도 하고 빨리 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속칭 뭐 기름치기 한다, 떡간 먹인다 그렇게 해. 그럼 급행료 낸다. 급행료나 기름치기 하면 여러분들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돼. 그런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방치해도 서류 작성도 안 해버립니다. 휴가 갔다 오고 해준다고 이게.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출장 간다고 이게. 이게 집행자 재량에 의하여 규제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규제 정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거 기억나요? 밀슨의 규제 정치, 이익집단 정치,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 지난번에 배웠잖아. 배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익집단이 중심이 된 정치야 정치가 아니야. 어쨌든 사회를 구성한 이익집단, 규제를 받는 집단하고 규제에 의해 이익을 받는 집단 자체가 그들의 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활동도 하고 흥정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러죠. 이렇게 이익집단이 중심이 된 정치를 다원주의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다원주의 정치가 등장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말 이해했어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그래. 규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쪽에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돼야 돼. 되죠. 그럼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정치에 하래. 정치는 여러분들 압력도 놓고 흥정도 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데모도 하고 막 그런 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다원주의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상징 정책을 얘기할 때는 거기 나온 거 보자. 국민의 선응,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상징 정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국기 개양, 애국가, 특정인물 영웅화, 나치의 철십자에게 상징화된 어떤 기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일체감 확보, 수능 확보하는 것들 다 상징 정책에 들어갑니다. 자, 넘겨보자. 자, 로이 카판 정책, 아까 얘기했죠. 정책의 독립변수 강조한 인물 아까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제 1번과 2번 얘기하고 재배분 정책 보자. 재배분 정책은 말 그대로 배분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나눠주는 정책을 재배분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소득이나 권리를 뺏어가지고 없는 쪽에 넘겨주는 게야.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소득, 권리, 재산의 상태가 변화가 된다. 그럼 기득권층은 저항을 하겠죠. 그 없는 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그 없는 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다 보니까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해야 하네. 기여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엄청난 대립도 발생해야 하네. 그래서 계급적 대립이 발생하는 것 재배분 정책. 그렇죠? 가진 자부터로 뺏어가지고 없는 자로 넘겨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 그 제로섬 게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합 게임 정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합 게임 정책. 자, 재배분은 5번 나온 거 보자.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바로 뭐다? 평등한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소유가 잘못돼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 아니야. 뺏어가지고. 기회균등이 아니야. 결과의 공평이지. 여러분 여기 보자. 재배분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야 아니면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아니야. 사회주의는 결과의 공평이야, 기회의 공평이야. 결과의 공평. 그게 바로 이제 5번은 그 편이야. 6번에 환경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정책이란 말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야. 자, 그대로 보자. 하나는 뭐냐? 기득권층이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에는 재배분 정책이 실패할 기원성도 큰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재배분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잘 나가는 애들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해야 안 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정당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여러분들 표를 인식하고, 유권자가 대부분은 잘 살아 못 살아. 우리 여러분들 중산층이 아니야. 우리가 무슨 중산층이냐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 콘동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일 되면 오늘 2,500 내가 크게 2,500 주거든. 어? 우리나라 이런 중산층 자체가 통계전 할 때 얼마예요 여러분들? 소득 자체가 나오는 게 중산층 소득 4인 가구 1억 4천 정도 돼. 어? 그럼 니들 결혼하면은 둘이 하면 5천만 원이지. 중산층이야 빈민층이야? 니미를 둘이 벌어도 빈민층이야. 아 지금 1억 3천 돼요 안 돼요? 우리 혼동하지 말자. 옷 입은 거 봐봐 지금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잖아. 왜 없는 게야? 중산층 몰락이야. 지금 여기 얘가 IMF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기 좀 있던 게 다 이렇게 들어왔어. 몽땅 일로. 여기서 여러분들 요 1층에 한우 소고기 발현되어 있거든. 한우 소고기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사람. 내가 중산층 해줄게. 못 먹어요. 못 먹어. 뭐 먹어? 미국산 쇠고기 갖다가 집에서 거먹 안 먹어. 그래서 행복해 하잖아. 하고 맛있어 해가지고. 나나 니들이나. 술 먹을 때 뭐 먹어? 10,000원 무한 리필. 여기 상원 여기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상담동 이쪽에 지금 여러분들 고깃집이 다 망했어요. 10,000원 무한 리필 때문에. 이제 10,000원 무한 리필도 문을 닫어. 그들 간에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10,000원 무한 리필 얘기할 때는 박리담이 아니야. 많은 스님이 와야 다뤄야 돼. 근데 두 집권 하나 가다 10,000원 무한 리필이야. 그럼 이어서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오는 사람 뻔한데. 근데 와도 누가 와?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거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걔네들은 잘 처먹어. 하! 선생 같은 경우가 좀 가면 좀 이거 처먹으니까 지금 아이고 힘들어요. 여기 보자. 현실 보자. 그러면 이 없는 다수의 빈민층 자체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게야? 재배분 정책 여러분들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야. 그럼 이들이 이걸 지지할 때 당선돼 가지고 하는 거지. 지지 안 하면 못 하지. 그래서 어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환경의 의존도가 높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6번 표현. 7번. 아까 이런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정상연합 대활동들이 정권 재창출 위해 소리할 게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치 리더로 구성된 정상연합에서 결정되고 그래서 엘리트론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회 집단의 참여 선거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재배분 정책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 사람한테 표를 줬다.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책화 시켜 안 시켜? 시키죠. 그래서 선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 좀 가져가시고 8번의 예정은 쪽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특히 거기 여러분들 임대주택 건설 재배분 정책이야. 알았습니까? 뭐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다 재배분이고 거기 여러분들 주택 자금 대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주택 자금 대출은 배분 정책이야. 배분 정책. 자, 제가 방금 전에 주택 자금 대출은 뭐에 들어간다? 재배분 정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배분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 헛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BS 인강 찍는데 선생님이 앞에, 여기 보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국가지정법 자체의 원칙에서 국민부담 적정화의 원칙이야, 최소화의 원칙이야?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최소를 적정화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적정하지 최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채소화가 맞지 적성 아니다. 그래서 학생이 도대체 뭐가 맞아요? 화를 내면서 막 질문했더라고. 가끔 선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건 좀 이해해 줘야지, 뭐 어떻게. 아, 그걸 또 열심히 듣나 봐.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 졸 줄 알고 대강 하는데, 안 졸고 열심히 듣나 보지, 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좀, 인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 보면 헛소리를 가끔 합니다. 앞뒤가 안 맞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좀 하세요. 융통성 있게. 자, 그럼 그거 내용 좀 가져가시고, 쌍가로 4번의 구성정책이 나오세요. 구성정책은 여러분들, 정부 구조나 기능의 구성을 달리해주는 정책이에요. 정부 구조나 기능의 구성을 달리해준다. 이걸 입헌정책이라 그러는데 왜 입헌정책이라 하냐? 정부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정책. 무슨 말이냐? 입헌정책은 여러분 여기 보자. 헌법에 따른 정치를 구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헌법에 따른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에요.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 그럼 잘 생각해보자. 현재 보자. 그러니까 행정 기후 개편 들어가 안 들어가? 전반적인 운영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 구역 개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보수 인건비 지급해야 돼. 뭐 보수 연금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인 보자. 국방력도 어떻게 잘 구성돼야 되겠고 경찰도 잘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만들까 말 것인가 들어가는 거야. 상주병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구성정책이에요. 전반적인 운영이에요. 이 전반적이다 이걸 영어로 오버헤드 해가지고 번역할 때 총체적이라고도 번역해. 그래서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 요거는 보자. 그동안 배분정책이나 규제 재배분은 환경에 주는 거 아니야. 환경을 규제하고 환경에다 나눠주고 뺏어가지고 주고. 이건 환경이 아니야. 정부 내부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대내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아주 깊은 정책, 구성정책이에요. 자, 구성정책은 자, 그대로 선생님 보자. 선거구 개편한다. 그럼 선거란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게 안 정하는 게야. 정하는 거야. 정부 구조 개편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큰 부처에는 이익이 되고 다른 부처에는 손실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는 거야. 그것도 어떤 게임, 승자, 패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거가 어떻게 개편하냐에 따라서 지방정부한테 이익이 되게 하고 다른 정부한테 피해가 되기도 해야 하네. 다른 지방 피해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 게임의 규칙에 관한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번 됐습니까?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를 운영 규칙이라 그랬죠? 규칙이야, 규칙. 규칙은 여러분들 규칙은 당연히 법령, 법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법령이나 법규는, 자, 물어보자.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법령이나 법규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법에 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이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권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권위적인 것이다. 이게 성격이 이게 나와. 법규에 근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에 근거한다? 법규에 근거한다. 이건 좋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은 이걸 이제 여기 보자. 자, 이거는 노화준 교수 국내 정책학의 아주 대빵이야. 노화준 교수라고 서울대 행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쓴 책에 이렇게 권위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놓은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니미를 자 이제 질문을 던질게. 규제 정책도 법규에 따라서 해야 하네. 하지. 그럼 그것도 권위적이지.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그 내가 볼 때는 노화준 교수가 쓴 책에서는 노화준 교수가 쓴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영어 나온 거 봐. 거기 Nature of Government Authority란 말이 나오죠. 오소리티는 정부 권위 아니야. 그리고 Nature는 여러분들 성향, 성격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부 권위적 성격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건 개면 안 돼. 여러분들 오소리티는 정부 지배라고도 얘기하지. 정부 지배의 성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자.
서울북을 어떻게 개혁하냐, 행정구역 어떻게 개혁하냐, 행정기획 어떻게 개편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지배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이명박 정부 때는 공영부처가 탄생해. 당시 여러분들 기획예산처하고 경제기획원이 합병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아주 막대하고 엄청난 공영부처가 탄생해.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많은 지배, 경제 분야에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보이죠, 안 보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자. 박근혜 정부는 뭘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래서 여러분들 시덕하면 뭐 하면 미래창조라고 해야 하네. 시장 가서 뭐, 미래창조 해야 하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여자 나온 거 보세요. 어디 시장 가서 뭐가 새로운 거 하면, 이게 바로 창조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창조. 그래서 왜 미래창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조정해. 외국 나가는 경우가 여러분들 다른 그 대통령 이게 외국 나가는 경우에 6배인가 7배인가 더 나갔다며. 왜 나갔다고 해요? 저기 일감 몰아주기 위하여. 한 번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경비 자체가 들어가는 게 한 11조가 들어간대. 근데 11조에 들어가는데 막상 여러분 쓴 건 2조밖에 안 썼대. 그럼 나머지 9조는 다 어디로? 최순실 주머니로. 왜? 미래 창조를 위해.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그래서 미래 창조부를 만들어서 강력한 힘을 주안죠. 주죠, 여러분들. 이건 몽땅 다 지금 얘기한 구성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보다는 정부 지배의 성향으로 해석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제 나올 때는 여러분들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시험제 나오겠지. 자, 예전까지 몽땅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에서 리플라이와 프랭클이 파악한 규제 정책 유행 2가지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경쟁적 규제란 말은 많은 수의 경쟁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재화나 용역을, 사용권을 허락하는 정책을 경쟁적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여러분들 면허증의 부여, 자격증의 부여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많은 수의 경쟁자 가운데 소수한테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면허증을 교부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 바로 보호적 규제예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제. 대중을 보호하게 한 거 아니야. 식품 위생법, 식품 첨가물 규제 다 보호적 규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셀리즈베리는 아까 자율 규제 정책을 또 하나 추가시켰다. 이건 뭐냐? 규제 대상 집단에게 규제권을 부여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게 야 니들 알아서 규제. 변호사 징계권 부여하는 것들 그걸 자율 규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145페이지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정책 이용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거. 1번에 분배정책, 사회 간접자본의 구축까지 맞지만 옆에 환경오염 방지 기재는 규제정책이죠. 2번에 TV 라디오 방송권 부여, TV 라디오 방송권 부여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가? 경쟁적 규제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립학교 만들어주는 거 이것은 바로 뭐야? 배분 정책이죠. 2번 잘못했고. 자, 보호적 규제.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왜? 근로자 보호하기 안 가냐? 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식품위생. 이게 보호적 규제 3번 맞네. 4번에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이 맞아요. 그러나 한국 노선 취향권 부여는 위에서 얘기한 경쟁적 규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3번의 답이 형태 체킹. 됐습니까? 자, 2번 나온 거 보자. 분배 정책. 여러분 1번에 이해 당사자 간에 제로섬 게임 벌어진다. 갈등이 갱년기 크다. 이건 뭐야? 재분배죠. 정답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아까 얘기한 거 포크베 아웰, 4번에 로그롤링 정식인 담합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예측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이제 문제 4번을 보자. 규제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뭔가. 자, 로이는 규제 얘기했죠. 제가 배분 규제, 재배분은 공통적인 것. 여기다 로이는 구성정책을 추가시켜서 4가지 형태. 이번에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의 제재 제한. 맞죠?
요 3번 나온 거 보자.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전한다. 이전 정책은 재배분 정책이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5번을 보자. 다음 정책의 유형 중 설명이 바르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성정책은 조세병역. 여러분, 조세병역 뽑아가는 거 아니야? 물자 수정, 누력. 이건 뭐야? 추출정책이지. 2번에 분배, 3번에. 상징정책은 전체 국민의 자긍심. 맞죠, 여러분들? 4번, 5번. 됐습니다. 6번 보자. 옳지 않은 것. 한글날에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이 들어간다. 맞아. 왜? 한글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를 사랑하자. 뭐 그런 의미가 내포돼서 안 돼 있어. 그런 상징을 위한 거죠. 자, 이번에 최저임금제는 재배분 정책이야, 보호적 규제야? 보호적 규제. 2번 잘못됐고. 규제 정책은 분배 정책보다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 안 심해? 왜? 피해자하고 수혜자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봐야 되겠지. 4번에 로그롤링, 밀어주기, 포커바렐, 나눠먹기. 이 포커를 나눠먹기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뭐 하여간에 이거 등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배분 정책. 4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문제 7번을 볼까? 정책을 규제, 분배, 재분배, 추출 정책. 그로 분리할 때 없는 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뭐예요? 재분배. 몇 번? 3번이지. 그 7번은 정책 이상하게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한 학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이상하게 문제를 냈어요. 자, 8번 나온 거 보자. 분배하고 재분배, 옳은 것만을 골라라. 1번에 분배 정책. 계속 로그롤링 포크바레는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면 맞고. 니은볼은 계급적 기반. 아까 이런 무산계급, 유산계급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건 뭐야? 재분배지. 그러니까 앞에 표현 잘못됐고. 그래서 갈등이 가장 심한 것은 재분배예요. 그래서 이건 니은본의 끝에 규제 정책보다 갈등이 심하다. 이 표현은 앞에서도 또 한 번 나왔어. 나왔죠. 거기 6번에도 봐봐. 6번에 3번에도 그 지문 나왔잖아. 그제? 아, 그게 아닌가? 하여간 앞에 또 그런 지문 또 나왔었어요. 자, 디귿번에 재분배, 누진세, 임대주택 건설. 디귿번 맞네. 자, 리을번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재배분 정책,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 정책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둘 다 안정적이라고 파악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창원에다가 여러분들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그래. 도서관 유치. 그럼 창원 사람들 자체가 연합을 만들어서 경상 여기 남도 도청 가서 우리 아니 창원 말고 뭐 창녕시 말고 우리한테 도서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해 안 해? 합니다. 그럼 창녕시도 해주고 우리도 해줘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요것이 관철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요구를 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연합 세력 자체가 여러분들 거기서 뭐 빠져나가고 깨지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여러분들 그걸 요구하는 세력은 안정적으로 그 연합을 만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야 해. 하는 거예요. 재배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라 여러분들, 없는 자가 연합을 만들어서 반대하기도 하고 뭐 요구하기도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둘 다 안정적이에요. 그 리을본 표현. 맨 밑에 여러분들 정정일 교수, 자 서울대 행대 교수였다가 울산대 총장했던 양반인데 이분도 아까 얘기한 노하진 교수와 함께 이 정책론의 태도예요. 하늘에 별, 2개의 별 그럼 두 사람 얘기한다고. 그만큼 아주 대단한 양반인데 이 양반 책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 형태 정도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9번을 보자. 옳은 것. 여러분 신고한 건수는 재분배야 배분이야? 배분. 니은번 맞죠? 디귿번에 탄소 배출권 거래는 허가 아니야? 규제 아니야? 규제.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아까 구성이라고 계산했어요. 보수 연금 조정 몽땅 다 구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하고 뭐. 니은 리을 정답 2번의 답이 형태 책임. 됐습니까? 자, 13번. 13번은 공립학교 교육 서비스. 아까 비슷한 지문 나왔네요. 뭐예요? 배분 정책. 자, 12번. 정책과 정책 유형이 바르게 작져진 것. 자, 기억번에 임대주택은 뭐예요? 재분배. 니은번에 기획재정부 통합 뭐야? 구성정책. 기업의 대기업의 방지설의 의무화?
규제. 광화문법은 상징으로 봐야 되겠지. 13번. 로이의 정책의 분류중 분배와 거리가 먼 것, 수출금융, 특혜금융, 국가보조금 지급, 임대주택, 주택자금대출, 택지분할. 몇 번 여러분들? 정답 3번에다가 답이 연결시켜 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여러분들 분배하고 재분배 박스 설명 나온 거 봐. 분배는 재원이 뭐에 근거해? 예산이야 예산. 근데 여러분들 재분배는 가진 자의 소득에서부터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념은 분배는 보통 능률이나 효과성 제고예요, 여러분들. 댐을 만들고 여러분들 뭘 만들고 뭐 만드는 것은 어떤 사회의 능률이든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근데 없는 자를 위한 배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저건 형평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논 제로성 게임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제로성 게임이고, 그 밑에 분배하고 재분배 가운데 집행이 추진이 용이한 건 뭐야? 분배고, 이쪽 어렵겠죠. 모든 국민 수혜자 분배, 이쪽 없는 자. 여기 옆에 예증이 쭉 나왔죠.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가져가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책 유형론까지 다 학습을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점심 먹고 그 다음 몇이야? 9위인가? 9위 출제 9위 수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